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며느리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모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상견례 때는 예단 필요 없다고 했다가도 갑자기 결혼 2달 남겨두고 내가 예단하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하니? 어느 집안이 그렇게 결혼 준비하니? 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예단 풀세트로 해가고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시모는 뭔가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사돈 있는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설마 나한테까지 저러겠어? 라고 생각하고 결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본 모습 드러냈어요. 사건은 이래요. 시댁 제사가 있었고 그 일주일 정도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어머님 제삿날 일찍 갈게요. 저 휴가 썼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하는 말이 뭐하러 일찍 오니? 늦잠도 자고 밥도 먹고 천천히 와라. 제사 깜깜할 때 지내는데 밝을 때 뭐하러 오니? 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어머님 한 입 가지고 여러 말 하시는 거 아니까 3번 정도 여쭤봤어요. 근데 한사코 늦게 오라고 하셨거든요. 제 남편도 옆에서 들었고요.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사돈어른이 그렇게 늦게 오라고 했으면 늦게 오라는 거 아니냐고 해서 오후 2시쯤 출발했어요. 시댁은 차 타고 40-50분 거리예요. 주차장에서 출발하려고 차 빼고 있는데 어머님 전화 오길래 받았어요. 어디니? 지금 출발해요. 야, 너 정신 나갔냐? 너가 제정신이냐? 미쳤니? 얼른 갈게요. 죄송해요. 정신 나갔네 얘. 너 때문에 아무도 점심 못 먹고 기다리고 있잖아. 미쳤냐? 죄송해요. 갈게요. 어머님이 극대노하시면서 전화통에 대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황당하고 멍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옆에 남편도 어이없어 했고요. 일단 출발했고 시댁에 다가올수록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늦게 오라고 해서 오후 2시 출발했고 남편이 아파서 병원도 들렸다가 출발했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를까? 그리고 며느리한테 야,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모한테 그렇게 소리 지른 팩트는 사과받아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시댁으로 갔죠. 시댁 도착해서 문도 안 열어줘서 남편이 문 열고 들어갔어요. 식탁에 어머님 앉아있고 옆에 아버님 서 있으셨는데 어머님 저희 부부 보자마자 아래 위로 벌레 보듯이 훑어보시곤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희 정신 나갔냐? 엄마가 늦게 오라고 해서 늦게 온 거야. 그리고 병원도 들렸다가 왔고. 애냐? 정신 나갔네 얘들. 어머님이 일찍 오라고 하셨으면 일찍 왔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정신 나갔냐고 하는 건 좀... 어디서 싸가지 없이 눈 똑바로 뜨고 어른한테 쳐다보면서 말해. 저 갈게요. 잘났냐? 너 잘났지? 나가! 저는 울면서 나갔고 거실에선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언쟁하고 아버님은 저 쫓아나오시고 아버님이 인연 끊을 거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대화로 풀자고 하시는데 그 현관문 사이로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릴 정도로 짐승처럼 시모가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 못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버님이 저 달래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막내딸로 귀하게 자라서 저런 거니 저보고 이해하래요.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어머님 원래 저런 성격이니 이해하라고. 대신 뒤끝은 없대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시댁이랑 연을 끊으려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일주일 안으로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나 봐요. 다행히 남편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부모가 잘못한 거 알고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고 그리고 추후에 시모를 만났을 경우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댓글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지 않나요? 댓글입니다. 한국식 분노 조절 장애. 지보다 센 사람 앞에선 조절 잘 되죠. 평생 안 만나야 할 사람인데 뭔 추후에 할 말을 고민해요. 이혼 걸고 연 끊어야 합니다. 난 저런 사람들한테 뒤끝없다는 말이 붙는 게 너무 이상해요. 아니,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어서 버렸는데 남을 뒤끝이 어딨어요. 쓰레기 다 버려놓고는 바로 뒤에 또 버릴 쓰레기가 있겠어요? 쌓이면 버리겠지. 아니요. 앞으로 시가엔 남편만 보내세요. 연 끊어야 해결됩니다. 앞으로 명절, 생신, 어버이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질 않을 테니 그냥 시아버지 말 무시하시고 연 끊으세요. 시모 시부 번호는 차단하시고요. 아쉬운 건 시부모지 님이 아니니까요. 제 친구 시어머니가 이랬어요. 기분 좋으면 엄청 이뻐라 했다가 본인 기분 안 좋으면 사돈이고 뭐고 소리 지르고, 아버님은 중간에서 어머니 눈치 보시고, 처음 이런 일이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달달 볶아서 아버님이 제발 너희가 와서 사과해라 해서 빌고 들어갔고, 또 한동안 엄청 잘해주다가 명절에 친정 가는 문제로 난리 나고, 연 끊었다가 1, 2년 지나니 남편도 힘들어하고 시아버지 힘들어하고 결국 또다시 제자리. 친구네 시어머니는 조현병 판정받았어요. 입원해서 치료받는다 해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새 또 일이 생겨서 결국은 친구가 지쳐서 이혼했네요. 친정에도 말하세요. 시부는 자기가 시모에게 복이고 귀찮으니 제일 만만하고 쉬운 방법으로 님의 사과를 바라는 거지 님에게 미안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 다 들었다며 상당히 죄송하지만 사부인이 아프신 게 아니라면 이해가 될 수 없으니 병원에 모시고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줘야 시부도 심각성을 알 겁니다. 그냥 계속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준다면 애비로서 이혼을 시키더라도 내 아이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시부에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당연히 뒤끝 없죠. 자기 성질 그대로 발광하는데 뒤끝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남편한테 말하세요. 앞으로 시댁 안 간다고. 본인 자식한테도 그런 소리 못하면서 어디 사돈어른 자식인 쓰니 보고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지. 일단 저라면 시어머니가 사과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안 해요.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장 시모 전번 차단 걸고 카톡에서도 차단 걸고 친삭하고 남편 입에서 시모 소리 나오기만 해도 이혼이라고 말해두고 내 인생에서 그냥 그 인간의 존재를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싫으면 이혼하자라고 남편에게 말할 듯요. 사실 애 없을 때 그런 집구석은 탈탈 털고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후기입니다. 후기를 남길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소중한 댓글들 하나하나 모두 읽어봤어요. 덕분에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됐네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 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댁과 연을 끊기를 바랬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무언가 큰일을 벌이기에는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나 좀 보자. 너도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없는데요. 시어미가 보자면 보자는 거지 말이 많아. 싫은데요. 너 내가 가만 안 둬. 1시간 뒤에. 문 열어. 문 열어. 니까지 게 감히 시어미 말을 안 들어?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동네 사람 다 들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느낌 없었어요. 그냥 저 인간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나 흉내내냐? 정도껏 대이고사.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해? 네가 모자랐다고 고개를 까딱거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어요. 이게 시어미 보기를 우습게 하네. 그러더니 갑자기 시모가 신발 신은 채로 안방으로 뛰어가더니 제 옷들을 힘으로 찢는 겁니다. 너 앞으로 아무데도 못 나가. 추제를 알아야지 고얀 것이.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모에게 퍼부었어요. 왜 저래? 정도껏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붙잡고 난리야? 옷은 왜 쥐어뜯어놔? 난리야? 쥐어 뜯어놔? 이게 이젠 반말하고 있네. 정신 나갔어? 정신은 당신이 나갔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약을 처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입원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아주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네. 너 좀 이따 보자. 라고 하더니 시모는 나가버렸어요. 다시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따로 없고요. 남편한테 별말 없는 거 보니 본인이 창피해서 그런 건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 안 보려고 해요. 제가 많이 대든 것 같기도 한데 차라리 잘 됐죠 뭐. 앞으로 안 보기만 하면 돼요. 센 사람 앞에서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죽어 살고 참고 살면 오히려 참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기념 선물을 회사년이랑 사가지고 온 남편.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틀 전에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연애 때 이벤트는 물론 기념일이나 생일,
하다못해 프로포즈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맘에 저녁은 그래도 늘 같이 먹었기에 밥도 안 먹고 기다리며 버텨봤어요. 시간이 지남에 무슨 기념일 따위냐 싶기도 하고 기대할 거 없는 인간 상대로 혹시나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언제 오냐는 카톡 보낸 지 30분이 지나 늦게 퇴근할 것 같다는 남편이 보낸 답장 받고는 혼자 냉장고 털어 고추장에 밥이나 비벼 먹었어요. 근데 저녁 늦게 퇴근하더니 꽃을 선물해 주네요. 요즘 산후 우울증이 와서 매번 싸우고 울고불고 실어증도 찾아와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평소 남편 술, 욱하는 성격, 진실되지 못한 행동 거지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챙겨주나 싶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감동해서 울 뻔했어요. 근데 꽃이 많이 시들어 있었어요. 방금 1시간 거리의 꽃집에까지 가서 사왔다는 것 치고는 꽃들이 매가리가 없었어요. 혼자 갔다 왔냐니까 당연히 혼자 가지 누구랑 가냐 하네요. 살면서 꽃 처음 사왔다는 말하면서 주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하고 들어왔길래 술 먹고 왔냐니까 일하면서 더워서 맥주 4캔 마셨다고 했어요. 저녁도 대충 먹어서 생각 없다고 하고 조금 이상했어요. 일단 고맙다 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꽃 들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예전 같으면 한바구음에 행복했었겠지만 전혀 행복하고 좋지 않았어요. 찍어놓은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슬픈 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여튼 남편은 일 끝나자마자 꽃 사서 온다고 씻지도 못하고 왔다며 샤워 후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남편은 땀 많이 흘리는 직업이라 항상 회사에서 퇴근할 때 씻고 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이젠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잘 수가 없었어요. 차에 가서 불박 확인을 해봤어요. 퇴근 시간은 카톡에서 말했던 시간과는 완전 다른 오후 5시 무렵. 차 안에서는 노랫소리와 여자 말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역시나 했네요. 어쩜 예상 밖의 행동을 전혀 안 하는 남자였죠. 여자는 회사 동료로 나랑도 몇 번 본 사이예요. 회사년한테 나한테 줄 기념 선물 사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나봐요. 나랑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하는 놈이 왕복 1시간 넘는 거리를 그렇게 즐겁게 떠들며 드라이브 할 수가 없네요. 회사년은 남편한테 말하고 따라 나섰다 하고 남편 놈은 그런 년이 쿨하다 그러면서 한시도 안 쉬고 떠들어대는데 더욱더 대화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남편 놈 10대 시절에는 하루에 잠자리를 10대 번을 해도 안 지치더니 나랑 연애할 때 하루에 2번 했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다느니 회사 동료라는 년은 지 남편 술 처마시면 지가 힘들 정도로 많이 한다느니 남편 놈은 예전에 술집 여자랑 어떻게 놀았는지까지 신나게 떠들어대는데 듣고 있자니 더러워서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에 지금은 내가 몸이 안 좋기도 하지만 나한테 들이대지 않은 게 3달이 넘어요. 그런 놈이 졌던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으면서 토 나올 뻔했네요. 그러고는 돌아오는 길에 너네 집에 맥주 있냐? 이전에 회사 사람 누가 왔었냐? 묻는 남편 놈 말에 이전에 남편 있을 때 같이 누구랑 술 마신 적 있고 회사 사람이 집에 오는 건 오빠가 3번째라느니 어쩌고 하더니 남편 놈이 맘에 안 든다며 짓거리더니 그러고는 회사년 집에 둘이 들어가더니 30분 정도 있다 둘이 나옵니다. 그러곤 더 웃긴 게 그년 남편 불러서 맥주 마시자고 남편 놈이 그년 남편한테 맥주 한잔 하자며 직접 통화를 해대네요. 그년도 직접 회사 오빠랑 데리러 가겠다며 어디냐며 남편한테 물어대고 그러고는 만나서 편의점에서 맥주 산 뒤 다시 그년 집으로 셋이 들어가 몇 시간 후에 나옵니다. 내가 배고픈데 언제 오냐고 톡 보낸 시간에 맥주 처마시고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뭐가 그리 아쉬웠는지 그년이랑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너한테 서운한 게 있어 보인다니 둘이 잘 얘기해서 풀어보라느니 되지도 않는 남의 집 부부 사이 간섭하고 나서고 또 그녀는 뭔 말할 게 또 그렇게 많은지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어디다 두고 남의 집 남자랑 폰 붙잡고 얘기하는지 그러고선 19일날 한잔하자면서 술 약속까지 잡아놓고 끝내요. 남편놈 자고 있을 때 본 거라 불빵 메모리 확보는 해놨고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밤을 샜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연신 한숨 쉬는 나보고 뭔 일 있냐며 어깨에 손대는데 어찌나 더럽게 느껴지던지 손 치우라 했어요. 그러고 왜 그러냐는 남편놈 말에 네가 더 잘 알지 않냐고 거짓말 다시는 하지 말랬더니 어쩜 집어릇 개모 준다고
눈도 깜빡 안 하고 거짓말 하냐 하니 거짓말 한 거 없다고 딱 잡아떼네요. 그렇게 출근을 하고 뭐가 캥겨서 그런지 완전 일찍 퇴근하네요. 네가 뱉은 거짓말 네가 다시 주워 담으라고 진실 얘기하라 하니 끝까지 잡아떼면서 오히려 맨날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그러냐며 따집니다. 내가 심심해서 발광한다고. 거짓말한 거 없는 니한테 나 혼자 정신병 걸려서 너 잡고 늘어진다 하면서 이혼하자고. 더는 니 같은 인간이랑 못 산다 하니 남편놈 그제서야 회사 사람한테 선물에 대해 물어본 게 다라고 하네요. 몇 번 더 고성이 오가고 나니 남편놈이 자기가 잘 모르니 회사 사람이랑 같이 갔다가 바로 집에 태워주고 온 거라고 똥 싸는 소리 하네요. 그러면서 어디서 뭘 들었길래 생사람 잡냐며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얘기 더는 하기 싫어서 지갑 핸드폰 다 집어던지고 집 나와서 울며불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친정도 없고 어디 갈 때도 연락할 때도 기댈 때도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몇 시간 지나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남편놈 어디서 튀어나오네요.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핸드폰 보니 저 나간 지 3시간 만에 저한테 전화해댄 기록 있고 폰 지갑 다 놔두고 간 거 알고 그제서야 나선 듯 했어요. 남편이 억지로 차에 태운 뒤 간신히 진정 좀 되어갈 때쯤 남편놈이 불박 뜯어봤으니까 알 거 아냐? 불박까지 보는 건 의부증 아니냐? 랍니다. 거기서 다시 개빡쳐서 퍼부었어요. 내가 너 바람 폈다 했냐? 거짓말한 거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한 건데 의부증이라 하면 넌 바람이라도 폈냐? 그딴 더러운 짓 했으니까 네가 찔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평범하게 살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더럽게 놀았냐? 결혼 전 알았다면 너 같은 놈이랑 만나지도 않았어. 나도 결혼 전 남사친 많았지만 암만 해도 잠자리 얘기는 안 했어. 뭐가 자랑이라고 그딴 거 떠버리고 다니냐? 그년이랑 안지 얼마나 됐다고 그딴 얘기나 처하고 댕기냐? 자기 와이프는 요즘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꽃 사주러 따라 나선 년이 고마워서 와이프 쌩까고. 그것도 기념일에 그년이랑 그년 남편이랑 술 처마셨냐? 그 시간에 나는 네 같은 놈 만나서 고추장에 밥이나 비벼 처먹었어. 그 따라 나선 년도 미친 거 아니냐? 남의 기념일인 거 알았으면 같이 갔다 와서 빨리 집에 가서 기다리는 와이프랑 밥 먹으라 하는 게 일반 사람 상식이지. 비싼 꽃다발 차 안에서 시들어가던 말던 남의 남편이랑 늦은 시간까지 술을 처마시냐? 그년한테 전화하고 그년 남편한테도 당장 전화해. 둘이서 집에 들어와서 뭔 짓을 했는지, 둘이서 집에 있다가 남편 데리고 온 거 그 집 남편은 알고 있는지 다 전화하라고. 그 집 남편도 알고 있어. 같이 기다리다 데리러 간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날 위해 꽃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그년이랑 희희낙낙하려고 꽃을 핑계 삼아 둘이 드라이브 갔다 온 거 아니냐? 난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고 앞으로 살 날이 깜깜해서 더는 못 살겠다. 너도 내가 이러는 거 숨막힐 테니까 우리 서로 더 이상 살 이유 없어. 이혼하자. 라고 하니 지도 화났는지 내일 네가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줄게. 짐 싸들고 나가라. 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야. 미안하다. 순수하게 꽃을 사다 주려 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 굳이 그렇게 멀리. 그리고 여자 끼고 거짓말에 술 마시면서 한 본인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듯해서 내가 너 퇴근하고 오면 저녁해주려고 다른 남자 태워서 장 보러 다니면서 그딴 더러운 얘기에 대고 너를 위해 장을 볼 때 다른 남자가 따라 나서 줬으니 그 남자 집에 가서 고맙다고 술 먹고 놀다가 네 저녁 뭐 먹던 말던 늦게 들어와도 넌 별일 아니냐? 지금처럼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니 그제야 조금 이해가 가는지 연신 미안하다고 합니다. 탈진 상태인데도 그렇게 말이 나오고 눈물은 멈추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런다 하는데 그 말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억지로 집에까지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계속 옆에서 부축해대고 뭘 자꾸 해주려고 껄떡이는데 더럽게만 느껴져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거울을 봐도 예전의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딴 놈이랑 살면서 점점 메말라 죽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집도 15명이고 이혼하면 오갈 데 없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도움 요청할 만한 데도 없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있네요. 추가 글입니다. 자작이냐는 글이 많은데 저도 그랬으면 해요. 인생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더니 제 인생이 더러운 삼류 영화보다 더하네요. 많은 분들 댓글 다들 감사드려요. 먼저 불빵 영상은 메모리 빼서 따로 놔두고 혹시 몰라 컴에도 복사본 옮겨놨어요.
16기가 메모리라 하루 지나면 그전 영상이 삭제돼서 64기가 메모리 새로 사서 끼워 넣었고요. 동네가 좁아서 아시는 분들 몇몇 네이트 보길래 혹시나 아실까 싶어 일부러 산후 우울증이랬는데 사실 만삭 임산부예요. 애가 없는 거 맞아요. 예전에도 글 올린 적 있고요. 집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다 길에서 쓰러져서 있는데 근처 농협 직원이 임산부 쓰러져 있다고 119 신고해서 사람들 몰려있는 상황이고 바로 집 뒤편이라 남편 돌아다니다 절 발견한 거고요. 그 솜씨 보시면 자작 쓸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네요. 제가 봐도 자작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어 사는 게 괴롭습니다. 뱃속에 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우울증 현재 와 있는 건 맞고요. 오늘도 정신과 상담 받고 왔는데 당연히 약 처방을 안 해주네요. 며칠째 잠 못 자고 숨쉬기도 힘든데 의사가 지금 제 정신 상태보다는 남편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부부 상담소를 알려줬어요. 남편이랑 가보라고. 지금 상황에서 잘 풀어보고 싶다거나 이 남자랑 계속 살 생각이 아예 없어서 부부 상담 따위도 별로 받고 싶지 않네요. 오늘 남편한테 내일 그년 회사 동료 부부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하라 하니 그렇게 하면 풀리겠냐고 그럽니다. 워낙 병구 같은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할 상대도 없어서 여기다 글 올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요. 정신과 상담 받아도 그렇게 길게 상담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대충이라도 말하고 오면 마음 굳게 먹어지곤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네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로 살아오고 자라난 환경에서 벗어나시고 정에 이끌려서 과거에 얽매여서 본인을 저처럼 망가뜨리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절대 함부로 아무나랑 결혼하지 마세요. 혹시나 실수로 결혼했다 해도 아기는 갖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네요. 또 병구처럼 살아갈 한 병구 같은 인간이 글 남겨요. 댓글입니다. 이미 약속이 됐다니 그 여자 남편까지 4명이 만나서 현장에서 불박 상영을 하세요. 결혼기념일 맞은 유부남이 언제 오냐며 톡 보낸 아내는 쌩까고 긴 시간 밀폐된 차 안에서 유부녀 직장 동료랑 히히덕거리고 유부녀 집에 들어가 단둘이 시간 보내고 유부녀 남편을 술자리에 합석시켜 바보 만들고 헤어진 뒤에는 긴 통화 나누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불박에 기록된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이로 보이는지 4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세요. 남녀가 지킬 선이란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단둘이 집에 들어간 30분. 불결하네요. 남편이 먼저 말 꺼낸 거 보니 그 여자한테 꽤 동하나 봅니다. 근데 여잔 더 문제. 그런 얘긴 사심 없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보통. 불쾌하기 마련인데 서로 호감 있네요. 님도 남편에게 기대지 말고 차곡차곡 떠날 준비하세요. 지금의 모습은 결국 본인이 그리 만든 겁니다. 남편 행동 보면 내 아내다가 아닌 동정으로 곁에 두는 여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어쩌면 이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몸이 약해 비틀대는 모습과 눈물로 흠뻑 젖은 상처받은 얼굴, 쏟아붓듯이 오열하는 목소리. 이 모든 게 불쌍하게 보여 그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님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사람은 측은한 사람에게 약한 편이죠.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 쳐도 다시 찔러보고 다닐 것 같아요. 불박 내용이 워낙 가관이라. 정말 이혼할 생각이 확고하다면 남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라 생각하고 이용하세요. 돈 모일 때까지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남편이 님에게 위선 떨었듯 님도 위선 떨면서 빨대 꽂으세요. 다신 안 그러긴요. 안 그럴 사람 같으면 애초에 저런 짓 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님이 구구절절 얘기하니 그때서야 사과하는 건 정신상태가 글러먹어서 지가 뭔 짓을 한 건지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그년 남편한테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넷이서 불박 내용 보고 들어보면 답 나오겠죠? 님 남편 지금이야 미안하다 하는데 절대 바뀌거나 님한테 미안한 마음 없어요. 그냥 에이 재수없게 걸렸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년 남편이랑 따로 만나서 알리고 이혼 소송 걸어도 될 거고 지금이라도 알바나 취업 자리 알아보세요. 급한 대로 기숙사 제공해주는 곳 알아보시고요. 이혼하자고 하고 거부하면 소송 걸겠다고 하세요.
썰닭입니다. 답글을 일일이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확실히 답글을 못 달아드리다 보니 댓글들이 많이 안 달리네요. 답글을 달아드리지는 못해도 한 분 한 분 소중한 댓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